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인데요. 어, 이제 11월 첫째 주 증시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부터 2주차 시황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그런 상황인데 확정되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물고 몰리는 그런 혼전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어제 그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고 또 홍준표 후보가 막판까지 상당히 그 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아, 한쪽은 그뭐 선거에서 보면은 각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막판까지 분전을 하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을 얻지 못해서 아쉽게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각자 이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매매에 참여를 했는데 하여튼 한쪽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도 어제 장중 고점에서 많이 밀리면서 끝났죠. 이번 같은 경우 역대 대선 후보의 결정이 그 방식이 아주 특이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여러 차례 대선 관련주를 매매도 해보고 또 직접 매매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경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선 후보들의 결정이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결정이 되고 또 선거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 개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튿날 매매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중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개표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발표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누가 먼저 듣고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해야 되겠다는 이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그런 소감, 여러분들도 물론 저하고 동일한 소감이 있었겠지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점을 중, 좀 체크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첫째는 일반적으로 여론이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하는 것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증권 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직접 종목의 매매에 참여를 해야 되고 실전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호불호하고 무관하게 일반적인 여론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양한 언론사들의 논조라든가 또 그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하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선 최종적으로 앞두고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웬만하면 이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매매를 잘 여러분들한테 객관성을 보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직접 언급을 안 하는데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대선 관련주 매매를 할 때 제가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면 예상을 빗나가도 크게 낙폭이 크지 않을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고르는 요령을 많이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대원전선도 윤석열 후보 관련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이미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1,700원대 이 언저리. 그러니까 어제 같은 때도 불안하니까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또 물론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상황이 오니까 다시 또 원위치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종목도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고점에서 조정받은 폭, 그리고 이전의 저점보다 주가가 거기에 근접해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인 종목을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원익 큐브 같은 종목들도 윤석열 관련이긴 하지만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이미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단기 실적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요걸 이런 그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목요일 날 같은 시황에서는 제가 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전부 다 윤석열 관련이고 하다 보니까 좀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홍준표 관련주들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될 경우는 주가도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또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제가 홈센터 홀딩스를 또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이미 주가가 기존의 저점 1600원대에 근접이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대선 후보하고 관련은 없었을 때 시점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크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면에 이 덕성이라든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그 관련주들, 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10,000원대에 있고, 또 이전에 보면은 5,000원, 6,000원대 있던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을 때 이게 얼마큼 또 하한가로 곤두박질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런 종목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미 조정도 많이 받았고, 만일에 예상하고는 빗나갔을 때 손실을 덜 입을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때 홍준표 관련주로 경남스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조정할 때도 하한가 들어가도 이전 저점보다는 아직 더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그 주가가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잔량도 300만 주 됐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을 가능성들이 커 보이죠.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국 선제 이런 종목들도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책임이 얼만큼 막중하다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그 후보를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도 물론이지만요, 주식시장에 해당 후보와 관련된 종목에 베팅을 하고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이런 그 주가에 대한 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들, 물론 뭐 후보가 이 종목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지만은요, 여하튼 주식시장에서 연관되는 이런 걸로 볼 때 얼만큼 큰 상황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몸소 겪으니까 그런 걸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후보로 나선 사람은 얼마나 좀그 피가 마르는 그런 순간이 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매매 시점, 그 대선 후보를 매매를 할 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좀 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이 좀 높은 상황에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이유가 뭔가, 이것도 계속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까지 선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로 발견이 됐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당에 입당을 한 19만 명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일반 여론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선전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났었다고 하는 점, 홍준표 후보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증권시장이 엄청난 정보들이 표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새삼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장중에 그 직접 그 개표 결과를 보고 대응하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이제 증권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베팅을 했던 후보가 설령 실패를 할 경우에도 나는 남들보다 1시간 1초라도 빨리 하한가에 주문을 내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이런 생각으로 이 매매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어제 증명이 됐죠. VI라고 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급등락이 일어나기 한 2분간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매매가 꼬여가지고 오히려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미 결과가 오픈되고 난 다음엔 모두가 한쪽으로 매수 쪽으로 집중이 되고 한쪽은 매도로 시장가 매도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쪽은 하한가 진입을 하고요. 한쪽은 또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이런 문제들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요즘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칫 잘못할 때 한쪽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이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지만요. 어제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시종일관 강했던 이런 이유도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그래야 그 위험한 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다는 식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죠. 그랬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그런 위험한 국면들이 전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특히 이제 이 VI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시장에서 앞으로 그 현장을 남들보다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제 매매를 보고 실감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간략히 이제 앞으로 그러면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그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선거까지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의 동향이라든가 후보의 정책, 또 말, 행동 이런 거에서 실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지율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지지층 이탈과 결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여야 후보가 한 명씩 일단 주로 여당의 그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지금 그 윤석열 후보하고 두 양대 후보가 확정은 됐지만 아직도 변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이런 그 의사들 때문에 앞으로의 그 단일화의 변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일 주도한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 두 사람 간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이 두 종목들이 변동이 있겠지만은 기존의 주도주가 장을 그대로 주도할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졌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원래 기존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간다 그런다면 어제 그 윤석열 그 후보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이 됐으면 종가가 제일 높았어야 되겠죠. 덕성 같은 거. 그런데 다 고점을 찍고 밀리는 그런 모습. 어제 무려 29,000원에서요. 후보 확정되는 순간에 29,000원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23,000원까지요. 무려 20%가 넘는 그런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우익꼬리를 많이 남기고 어제 같은 날 대량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매물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이게 이제 빨리 이쪽을 양봉으로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주식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니능률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대표적으로 봤던 이런 종목 물론 이제 기존 고점보다는 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장중에 무려 그 15시 4분 그러니까
3시 4분이 그 수보가 확정됐던 최고의 피크에 거래됐던 대부분의 그 가격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매물층을 극복하면서 인맥주들이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기존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여타 두 번째 그 고점에서 낙폭이 많이 컸던 이런 종목들의 그 움직임이 오히려 훨씬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 기존에는 거래가 안 되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장중의 고점보다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제2의 후보로 부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큐브 같은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죠. 중기적인 그 주가의 그 조정도 컸고,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 실적이 좋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홍준표 관련주들은 혹시라도 물려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일단 가격이 기존의 저점 근방에 다 또 돌아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나서 그 회사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진면목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한국 선제라든가 경남 스틸이라든가 또 특히 그 홈센터 같은 경우 다 내재 가치들이 좋고 그 흑자가 꾸준히 일정한 수준으로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대선에서 탈락했다 해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더 그 숨을 돌리시면서 주가의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됐든 그 윤석열 후보가 됐든 공통적인 그 내용들, 도시 정비라든가 주택 보급, 또 환경 개선 이런 종목들의 또 일자리 창출.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웹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게 이제 도시 재생하고 관련된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종, 종가 무렵에 어제 오히려 강한 반등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기존의 고점 대비 조정받은 폭이 크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주도주가 재편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알려진 윌비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방송을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김령 같은 종목들도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관련주가 됐든 윤석열 관련주가 됐든 이제 후보 단기간에는 윤석열 관련주 쪽에 아무래도 뉴스 이벤트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도 많이 받고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주 중에서 가급적이면 고가보다는 중가권에 있는 주식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웅진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기존의 고점 대비 어제도 장중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얼마든지 다시 또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IOK 같은 종목들도 엔터주로 이번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 조정받은 폭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을 하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을 탈출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번 그 윤석열 관련주 올라올 때 기대감은 많이 갖게 했지만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이건 외국인들이 너무 이 짧은 수익을 추구하고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또 다 매도해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도 다소 주가의 움직임은 다소 실망스럽게 변화됐죠. 그런데 상승한 폭이 별로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동양 같은 종목들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어제 국민의힘의 대선 관련 확정된 그런 내용들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대선 관련주로 매매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